(2022년 5월 18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갖고 설명과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윤석열, 한국판 맨하튼 프로젝트 준비하라. 북한을 꺾으려면 미국을 이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의 심화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유가 확대되고 자유를 중시하게 되면 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등을 거론하면서 약자에 대한 보호, 승자 독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 가서는 이 자유의 확대를 살짝 거론했습니다. 이제 광주는 자유의 본거지가 됐다. 자유의 운동을 한 민주화 운동의 본거지다. 따라서 이 자유를 확대하는 거, 심화하는 거는 당연히 하지만 이제 확대하는 일을 해달라. 이젠 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자유, 인권의 핵심 가치를 가진 곳이 됐으니 자유를 확대해달라. 거기에 대한 제2정훈의 해석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광주가 희생했던 게 사실이라면 그 정신을 북한으로 수출해서 김정은 정권 와해 북한 주민 해방에 앞장서라. K데모를 수출하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의 설명은 무엇이냐? 이 자유를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고 심화해 나가려면 우리 스스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핵이 포함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자 중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유용원 기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 아는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그가 2016년에 쓴 책 중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받았는데 지금 갑자기 둘러보니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핵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자입니다. 그러한 조선일보 유용원 논설위원이 오늘자 조선일보에 상당히 흥미로운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판 맨하튼 계획이 필요하다. 이유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많은 국제일을 보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거는 북한인데 왜 대한민국이 포함되는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해야 되는 데서 우리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막으라는 것이냐? 한반도 비핵화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내놓은 방안이 억제 전략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 전략에 의해서 미국은 핵을 가진 나라를 미국이 갖고 있는 핵으로 견제를 하면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습니다. 그 다음에 SLBM 같은 걸 가져서 이격 능력을 가져서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핵전쟁을 막아오는 것이 미국의 세계적인 핵 정책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핵을 견제하는 핵이 대한민국의 아닌 미국의 핵으로 한다는 것이 그게 밸런스 오브 테러가 되는 거죠.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만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미국이 미국만을 방어하는 이러한 전략 시스템에서 체제에서 동맹국까지 방어하겠다는 게 확장 억제입니다. 억제는 영어로 디터런스고 확장은 extended, 연장된 이런 뜻이라서 ED로 많이 표현하죠.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반도 비핵화에 따라서 대신에 북한이 핵을 쏘게 되면 미국 핵으로 막아주겠다는 개념으로 확장 억제 전략. 미국 스스로 방어하는 것은 억제 전략이고 미국의 핵으로 북한의 핵을 누른다. 미국의 SLBM으로 북한의 핵을 누른다. 이런 개념에서 동맹국인 우리와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는 확장 억제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확장 억제 전략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핵 우산이다. 핵 우산이 뭔가 하면은 뉴클리어 엄브렐라죠. 근데 뭔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쏘면 미국도 핵무기를 쏴주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와 유사한 성능의 핵을 딱 갖고 서로 똑같이 너 쏘면 나도 쏜다. 그래서 너도 죽고 나 죽으니까 쏘지 말라. 이게 핵 우산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주 정밀한 타격 무기가 있습니다. 뭐 토마호크라든지 이런 걸로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먼저 때리는 선제 타격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북한의 핵무기를 쏘려고 하면 사전에 선제 타격으로 때리는 거. 이거는 이재명 씨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MD입니다. 북한이 핵을 쏩니다. 쏘게 되면은 미국이 선제 타격으로 재래식 무기로 때릴 수 있는 기회도 노렸고 또 뒤늦게 미국의 핵무기를 쏴봐야 일단 우리도 죽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 MD로 막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김대중 정권 이래 우리나라는 미국의 MD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재래식 정밀 타격 무기는 미국이 무엇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핵 우산은 미국이 어떤 핵무기를 제공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이 전진 배치해놓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 가지를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Consulting인가 그 다음에 그룹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EDSCG 이런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관급 회담만 하던 거 하고 차관급 회담만 하던 거에서 국방부와 외교부의 실무자 국장이 한미 간에 만나서 회담을 하고 또 차관들도 만나고 국장급이 2년마다 만나고 차관급은 또 그 사이사이 만나고 그 만난 거를 장관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보다 더 안전한 북한 핵 방어책을 만드는 회의였죠. 근데 이 회의가 2018년 문재인 정부 초기, 이게 언젠가 하면 2018년 1월 달이면은 김정은이가 2017년에는 굉장히 미사일을 많이 쐈습니다. 우리가 바짝 쫄았죠. 2018년 1월이 딱 되니까 김정은이가 아주 유화적인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열리는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이가 오면서 갑자기 4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 달에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렇게 토대를 닦아가는 바로 초기에 2018년 1월부터 이 회담은 열리지 않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EDSCG를 하자라고 합의를 해서 회의가 한번 열렸고 그 다음에 2017년에도 열렸습니다. 근데 2018년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게 일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북한하고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노이까지 회담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웠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미국이 트럼프 정부 시절에 한 발짝 전진합니다. 자, 미국은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니트맨이라고 하는 ICBM을 갖고 있고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SLBM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ICBM과 SLBM을 쏜다 그러면 지구가 사라지는 상황이니까 이건 쓰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과거 소련과 맺은 중거리 핵전력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ICBM, SLBM만 갖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무기만 쓸 수 있고 그 중간의 무기는 일체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중거리 핵전력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파기시켰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도 되지만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 비행기로 가서 툭 떨어뜨리는 이 폭탄은 적국이 쏴버리면은 비행기를 맞춰버리면 끝이잖아요. 물론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으니까 그걸로 가서 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은 ICBM이나 SLBM으로 때려야 되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핵탄두는 너무너무 커서 미국도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 위력이 약한 핵무기를 만들자. 그래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도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가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초대형 ICBM, SLBM 쏘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작은 전술핵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슬쩍슬쩍 흘리는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트럼프 정부 때 이걸 고민해서 작은 저위력의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인데 B-61-10입니다. 아주 작은
뭐랄까 6킬로톤 정도? 지금 우리가 현무2, 현무4를 개발했는데 그게 한 2킬로톤, 4킬로톤 정도의 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미사일 중에 아주 큰 거와 비슷한 겁니다. 이건 납진도 적은 거죠. B-21, B-61 전술 핵폭탄을 개발했는데 이걸 스텔스기에서 싣고 가서 투하할 수 있죠. 미국은 실제로 F-35A 스텔스 전투기에서 그 이제 탄약창이 있죠. 거기 딱 집어넣으면 스텔스 기능이 완벽해지죠. 그 투하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W76-2라고 하는 핵탄두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갖고 있는 SLBM인 트라이던트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인데 역시 위력은 8킬로톤 밖에 안 됩니다. 뭐 다른 핵탄두들은 몇백 킬로톤, 메가톤급으로 가는데 8킬로톤 밖에 안 됩니다. 잠수함에 쏴서 딱 때릴 수 있는 거죠. 2019년에 25개 탄두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순항 미사일이 토마호크인데 거기에 탑재하는 5킬로톤급 핵탄두를 개발했는데 이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이 아까 중거리 핵전력 협정을 폐기했지만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북한에 사용할 수 있겠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쓴다면. 지금 북한은 지난번 4월 25일 날 열병식에서 김정은이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해 사용한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 그 다음에 미니 SLBM 같은 것에다가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확인을 하는 것이고 안에도 이미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었으니까 탑재해서 우리를 쏘겠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무기는 아까 말한 대로 B-61, W-76입니다. 근데 W-76 트라이던트는 미국 전략 핵 잠수함에 탑재하니까 대한민국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없죠. 동해로 진입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W-61은 한국에 갖다 놓는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투하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 7공군에는 F-16 전투기밖에 없습니다. F-15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공군이 월등히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B-61을 갖다 놓는다면 그거 투하하는 거는 한국 공군에 F-35A가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 미국과 우리는 핵 공유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걸 맺은 바가 없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개발한 현무2와 현무4 미사일에는 미국에서 만든 탄두를 붙일 수 있지만은 아직은 그거를 한다는 합의는 서로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우리 유영원 기자가 거론해 놓고 나서 북한이 저런 전술핵을 다 완성했고 미사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만드는 계획이죠. 원래 미국이 핵무기 만드는 계획이 맨하튼 프로젝트였는데 한국판 맨하튼 계획을 하자라고 슬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2016년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라는 컬럼집을 냈던 그런 기자다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기자들이요. 저는 기자들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이 학자보다 훨씬 세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인데 역시 노련한 기자답게 이런 주장을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는 게 하면 발사의 왼편 전략도 준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미사일을 여기서 빵 쏩니다. 되게 그림을 그리죠. 그럼 쭉 미사일이 올라와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빵 쏘는 단계를 발사 단계, 론칭, 올라가는 단계를 부스팅 단계, 쭉 날아가는 걸 크루즈, 순항, 비행 단계죠. 떨어지는 걸 뭐라니까? 터미네이팅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천궁2라든지 미국의 사드라든지 팩3 같은 거는 이 떨어지는 단계, 터미네이팅 단계에서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요격하는 거죠. 이 크루징 단계에서 미국의 MD로 맞추는 게 이지스함에서 올라가는 SM-3 미사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스팅 단계에서 맞추는 거는 미국이 장차 레이저로 쫙 쏴서 맞추겠다 그러는데 이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론칭 단계, 막 쏘려고 할 때 이걸 쏘려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비밀 교신이 오가죠. 이때 사이버 전쟁을 딱 사이버
전을 벌려서 혼란 일으키면 발사가 못하고 제자리로 떨어지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발사의 왼편, left of launching. left는 왼쪽이고 launching은 발사. 이게 왜 이렇게 하면 그림 보게 되면 왼쪽에서부터 쭉 하나같이 다 이렇게 그려요. 여긴 떨어지는 단계고 이건 발사 직전인데 그래서 발사의 왼편. 미국 친구들이 left of launching이라는 이름 붙여서 이 발사 단계에서 우리가 사이버 전을 해서 아예 무력화시키는 거. 그런 기술도 개발해보자. 한국이 AI 기술이 발달했고 4차 산업혁명 하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와 더불어 발사의 왼편 전략 작전도 준비해보자 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대담한 제의를 했고 저는 이러한 유 기자의 제안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이네요. EDSCG. 이거는 언제 합의가 됐는가 하면 2016년 12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차관급 그 다음에 국장급 회의를 하고 또 장관급 회의, 외교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도록 합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번 열렸다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그 앞에 스톱이 됐던 거죠. 오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가 EDSCG 회담을 다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달에 취임했죠. 그리고 7월 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EDSCG 회담 정례화하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김정은이가 신년사 통해서 유화적으로 나오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스톱시켰어요. 2018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가동이 안 됐었죠. 근데 북한은 이 EDSCG 회담이 열리는 걸 굉장히 신경적으로 지금까지 반행해 왔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했었는데 2016년 10월 1차 회의가 열렸을 때 북한의 무슨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핵전쟁 위협을 가중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다. 왜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회의에서는 해구산, 북한에 대한 핵공격이죠. 두 번째, 재래식 정밀 타격, 북한에 대한 재래식 공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북한이 쏜 핵미사일을 잡는 MD, 이걸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북한이 반대해왔고, 여러 차례 반대했습니다. 뭐, 그건 다 똑같은 얘기니까. 2018년 1월 달에는, 그때는 이제 김정은 신년사가 있었지만은, 아직은 이 회의가 열렸죠. 그때 노동신문은 뭐라 그런가 하면, 미국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 있는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그의 노골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때 EDSCG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리니까 이렇게 펄펄 뛰었던 겁니다. 이러한 회의를 김태효 1차장이 오늘 부활시키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8년 만이니까 4년 만에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그랬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난하고 싶으시죠? 네, 비난해도 됩니다. 근데 다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미국으로부터 나이키 허클리스 미사일 오래된 걸 제공받습니다. 그걸 분해해갖고 나이키 허클리스, 머리 잘랐다면 NH죠. 코리아 붙이면 NHK죠.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 100곰을 처음 개발해서 발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확도를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미국의 기술을 받아야 가장 좋아요. 그래서 1979년 우리는 100곰은 스톱하고 미국의 기술을 받아서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 미사일은 사거리를 180km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미국과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무완을 처음 개발하게 되죠. 이게 쭉 이래서 우리가 현무완을 갖다가 자꾸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올라가니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이제 우주로 연구해야 되니까 MTCR 가입을 하겠다고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거리를 300km로 연장하고 그다음에 민간 연구인 우주 개발은 무한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MTCR을 가입하려고 노력해서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김영삼 정부 때 거의 현실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이면 MB 때가 되나요? 그때쯤에 또 개정을 해서 800km까지 우리는 미사일을 쏠 수 있고 500kg까지 탄도 중량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한미 미사일 지침, 또 한미 미사일 양해 각서라고 하는 것이 완전 폐지를 누가 시키는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현종 그때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는데 1차장인가? 이분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김현정 차장이 나서가지고 민간 미사일, 민간 우주 발사체, 우리가 지금 누리호를 개발하고 있죠. 거기에는 고체 연료를 쓸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 우주 발사체는 액체 연료만 쓰도록 했는데 군사용인 고체 연료도 쓸 수 있다라고 허가를 받아냈고 그 다음에 이 미사일 지침 자체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탄도 중량이 뭐 100kg, 100톤이 돼도 됩니다. 사정거리가 10,000km 나가는 ICBM을 개발해도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발전을 더디게 했지만 이거를 왜 했느냐? 전작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작권을 돌려받으려면 우리의 무장을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추진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북한은 물론 장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핵무기까지 몰라도 다 개발해라 풀어줬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미국이 풀어줬다. 전작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노력했다. 어찌됐든 두 설 중에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게 합의가 돼서 우리는 지금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완전히 풀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해도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7차 핵심으로 핵 소형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북한판 에이타킴스하고 이스칸데르에다가 또 미니 SLBM에다가 이런 소형화된 탄두를 달아서 우리를 때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대응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만든 거는 작년 12월에 출범한 박진 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한 글로벌 비전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는 윤덕민 외교안보원장, 김성한 지금 국가안보실장인 고려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김태효 1차장, 그 다음에 박진 의원 등등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었던 싱크탱크라고 보셔야 되나요? 하여간 뭐 그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만든 이 조직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 전부터 바이든 정부하고 쭉 접촉을 하면서 한미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자.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윤석열 당선을 갈망했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글로벌 비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된 김태효 씨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이든은 이번에 오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은 대개 DMZ 판문점에 갔습니다. 안 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 그랬더니 그는 부통령 시절에 한국에 와서 DMZ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라 그랬지만 사실은 바이든이 방문하는 기간 중에 북한이 핵실험은 몰라도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투로 설명을 했습니다.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백신 제공을 먼저 제의하느냐.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말려들지 말라. 호구가 되지 말라. 이런 제목까지 달았는데 김 차장은 북한의 반항이 없다라는 거로 이 백신 지원을 타진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어렵다라고 없던 일로 딱 넘겼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와중에 북한이 뭔가 하게 되면 한미 대통령이 바로 벙커로 들어가서 뭔가 대응하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바이든 방한 전후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깐 겁니다. 플랜 B를 ICBM 발사 임박 도발 시 플랜 B 가동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90분간 하겠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정상회담은 두 분이 만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안보보좌관, 외교부 장관 등등 핵심 인사를 참여시키는 소인수회담, 대통령 정상 플러스 몇 명 아주 중요한 사람만 들어온 소인수회담. 그 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그래서 그거 외에도 지금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이번에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IPEC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제동맹체도 되고, 또 다른 동맹체도 갈 수도 있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확대 정상회담입니다. 이걸 다 해서 3시간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총 일정. 공동기자회견까지. 정상회담은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90분간 진행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공동기자회견까지 3시간 한다. 그리고 단독회담에 대해서는 한미 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논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김태호 교수, 성대 교수였죠, 한테 딱 요구하고 싶어요. 또 김성한 안보실장, 고대 교수님한테도 요구하고 싶은데, 한국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 우리 유영원 기자가 쓴 대로 주장하라 이거예요. 조건부입니다. 북한이 북핵 사라지는, 북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제의를 하라 이겁니다. 북한이 오늘이라도 핵 폐기를 한다면 맨하탄 프로젝트 접겠다. 근데 북한이 핵을 저렇게 완성했으니까 우리도 미사일은 마음대로 만드시니까 됐다. 문제는 핵탄두인데 지금 미국은 핵 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뭐를 한다고 밝힌 적도 없고 핵 공유를 안 해줬다. 따라서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 할 테니 양해해라. 이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하라라는 게 저희 주문입니다. 제가 아주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안 되겠다 그러겠죠. 그러면 니들 핵무기를 여기 갖다 놔. W76, B61 갖다 놔. 더군다나 트라이던트 SLBM에 올리는 핵탄두는 어려우니까 스텔스로 투하할 수 있는 B61을 갖다 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핵공이라도 받아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 우리는 하겠다. 미국이 이거 공식 발표할 필요 없어요. 양해해라. 몰래 하겠다. 나중에 조건은 북핵의 완전한 파기를 전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북한하고 핵균형을 잡겠다.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 중국이 발끈하겠죠. 중국은 아마 2차 대전 체제가 무너졌다고 뛰겠지만 니들 스스로가 지금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말로만 안 된다 하면서 아무 짓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간다. 이렇게 가라 이겁니다. 그 정도의 준비, 그 정도 단독회담에서 우리 윤 대통령이 제의해야 됩니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하실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를 싹 바꿨죠. 강력한 검사 위주로 쫙 했습니다. 거의 검찰 쿠데타 수준으로 하루아침에 추미애 박범계 체제, 문재인 체제를 날렸는데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보 시스템도 이 썩어빠진 문재인 시스템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한국도 핵무장 쪽으로 확 가야 됩니다. 단계가 있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미사일 지침을 다 풀어낸, 미국이 풀어준 건지 우리가 했는지 모르지만 서로 같이 했겠죠. 근데 그 정도 더디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너무 빨리 가니까. ICBM 쏘고 있잖아요. 미국 니들이 직접 싸울래? 우리가 할게. 그렇게 하면 우리 자유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걸 하라는 겁니다. 경제동맹, 그 다음 기술동맹을 이번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뭐지? IPEF, 인도태평양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를 출범하면서 이제 기술동맹. 왜? 한국이 지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우리 기술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술이 있고 우리 스스로 맨하탄 프로젝트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원자력 연구원,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원자력 연구원 요즘 일거리 없어 놀고 있습니다. 한국 원자력 기술이 그 정도 왔는데 핵폭탄을 안 하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 돌리면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그토록 문재인 정권 비판할 때 이 탄핵 비판을 썼다고 제가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이런 걸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을 뒤집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가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를 할 테니 양해해라. 그리고 발사의 왼편
랩스터볼 론칭하는 거는 그건 우리 주권 문제니까 뭐 스스로 하면 되고,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에 어떻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미국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안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 윤석열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 준비하라. 부제, 북한을 꺾으려면 미국을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게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미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참고해서 외교 전략을 세워줄 것을 김태호 1차장, 김성한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께 그리고 이정석 국방부 장관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 설명과 주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